안녕하세요.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진총투입니다. 한국 투자자분들 중에 알리바바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2020년 10월 14일 현 시점에서 알리바바의 각종 재료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가 흐름을 보신 후에 첫째는 실적, 둘째 상장 앞둔 엔트그룹, 셋째는 글로벌 면세기업 듀프리와의 협력 등 3개 재료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알리바바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참고로 알리바바가 2014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했고 2019년 11월에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됐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소비가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 집중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또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32%인 엔트그룹이 지난 7월 20일에 홍콩 증시와 상해 과창판 동시 상장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주가를 보시면 1월부터 3월 말까지는 코로나 확산기라서 좀 주가가 하락했고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연초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홍콩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주가를 보시면 대체로 비슷하죠.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부진했고 3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연초 대비 4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리바바가 중국 기업이긴 한데 미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방향성, 어떤 투자 분위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다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다우 지수는 그때 3월 달에 미국 현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그때 한번 확 조정이 나오고 그 후에 좀 올라가고 그리고 9월 초에 조금 조정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2월, 3월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렇게 확 조정을 보인 후 그 후에 그 후에 계속해서 상승했고 9월 초에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홍콩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볼 때는 물론 펀더멘털적으로는 기본적인 중국 경기 상황, 중국에서의 경쟁력, 시장 점유율, 실적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봐야 되지만 중국 증시에 상장한 경우는 중국 증시 분위기만 주로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홍콩 증시처럼 외국인 글로벌 기관이나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런 증시 상승했을 때는 그 증시의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실적 상장 앞둔 엔트그룹, 글로벌 면세기업 듀프리와의 협력 이 3개 재료 위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실적. 슬슬 실적 시즌이지만 아직은 실적이 발표되지 않아서 우선 지난 8월 말 영상을 하나 보고 갈 건데요. 8월 하순 중국 전자상거래 톱3인 알리바바, 찡동, 핀도도 이 3사의 2분기 실적 코멘트 영상인데 당시 제가 아직 KB증권 리서치센터에 근무했을 때라서 그 사내 방송 영상 중 일부를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이나는 중국 주식, 중국 종목 분석하는 찔링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알리바바, 찡동, 핀도도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60%, 20%, 10%인데요. 올해 3사의 주가는 8월 28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각각 35%, 125%, 134% 상승했습니다. 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 집중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컸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럼 우선 알리바바, 찡동, 핀도도 3사의 2분기 실적부터 점검해 볼게요.
우선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인 알리바바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1분기 대비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전분기 대비 386%나 증가했습니다. 알리바바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업이 8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클라우드 사업이 8%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 사업이 4%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의 소매 부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을 기록하면서 아주 강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Tmall 잘 아시죠? Tmall은 Tmall 차이나와 Tmall 글로벌로 나눠져 있는데 Tmall 차이나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Tmall 차이나의 그 모든 품목의 거래액 증가율이 코로나 발생 전인 작년 4분기 증가율과 유사하거나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Tmall 글로벌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대 성장했고 타오바오 라이브도 거래액 증가율이 100%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작지만 클라우드와 디지털 미디어나 엔터 사업의 매출 고성장도 이번 실적 성장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올해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인 마이그룹, 중국어로는 마이지团, 마이그룹 또는 엔트그룹이라고 하는데 마이그룹이 상해거래소 과창판과 홍콩거래소의 동시상장을 앞두고 있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동물인 개미는 중국어로 마이라고 하고 영어로 엔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이그룹 또는 엔트그룹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이 금융 부문의 회사명을 개미로 지은 것은 마이그룹이 80%인 롱테일 고객,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소형 미형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방대한 소비자들 이런 롱테일 고객들을 커버하고 롱테일 고객들 한 명 한 명은 작지만 이 고객들이 다 모이면 무궁무진한 파워를 발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회사를 마이그룹이라고 사명을 정했습니다. 마이그룹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마이그룹이 전신은 알리페이인데요. 알리페이는 잘 많이 들어보셨죠? 알리페이는 2003년에 C2C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태생됐지만 그 후 15년간의 공격적인 혁신과 확장을 통해서 중국 제3자 결제 분야의 1인자뿐만 아니라 제3자 결제부터 시작해서 자산관리, 보험, 신용평가 그리고 소비금융, 기업대출, 해외시장 확장까지 이런 전 방위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중국의 핀테크 1인자로 부상했습니다. 그 후 마이그룹은 2017년 핀테크에서 테크핀으로의 사업 전략 전환을 공격적으로 선포했고 더 나아가서 2018년에는 베이직 전략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쌓아온 기술, 사업, 노하우들을 중국의 금융산업에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전략을 파격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8월 25일에 마이그룹이 엔트그룹이 이미 상해 과창판과 홍콩 거래소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으니까요. 이제 거래소로부터 질의서를 수령하고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9월 달에는 상장 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 상장 등록 신청하고 이제 청약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10월 내로 정식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상장일은 실제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죠. 그리고 알리바바 세 번째 재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홍콩에 상장한 종목 수를 다 합치면 거의 3,000개 가까운데 그중 홍콩 항생 지수에는 지금 50개 종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부터 알리바바, 샤오미 그리고 양명바이오 또는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데 알리바바가 9월 7일부터 홍콩 항생 지수에 정식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럼 홍콩 항생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면 피동적으로 알리바바를 담게 될 글로벌 자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리바바는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가 아니라 홍콩에 상장한 알리바바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찡동으로 넘어갈 텐데요. 시장 점유율 20%, 중국에서 2위인 찡동도 마찬가지로 2분기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찡동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전분기 대비 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전분기 대비 109%나 증가했습니다. 찡동의 2분기 호실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첫 번째는
알리바바라고 하면 매년 11월 11일에 쌍 11절이라고 하고 대형 그 쇼핑 이벤트가 있죠. 근데 찡동은 회사 설립일이 6월 18일이라서 매년 6월 18일을 대대적인 쇼핑 할인, 할인 쇼핑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 18일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이벤트의 자극 때문에 2분기에 이 액티브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해서 4.17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그리고 찡동은 제품의 구매부터 판매 물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위주로 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 외부 기업도 새로 영입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호실적의 두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텐센트와의 시너지 창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찡동의 최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그리고 3위인 핀도도의 2대 주주도 텐센트입니다. 그러면 텐센트가 찡동의 최대 주주라면 뭔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겠죠. 중국 최대 SNS인 텐센트의 위챗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챗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액티브 이용자가 이미 12억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으로 12억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딱히 위챗을 쓸 일이 없으시겠지만, 이 텐센트 위챗의 화면에 찡동과 핀도도를 직접 연결할 수 있게 이게 설치됐는데요. 제 휴대폰에 있는 위챗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챗에 들어가시면 여기 위챗 안에 결제 화면인데, 결제 화면 밑에 보면 여기 한 12개 아이콘이 있어요. 이 기차, 택시, 쇼핑, 외식, 음식 배달, 영화, 그리고 호텔, 중고품, 부동산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우측 상단에 요 강아지 아이콘으로 보이는 요게 찡동닷컴인데, 바로 한번 클릭하면 바로 찡동닷컴 쇼핑몰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밑에 하트 모양으로 된 요게 핀도도인데,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핀도도 쇼핑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찡동이 그 찡동닷컴이 종합적인 대부분 제품을 다 취급하는 그 쇼핑몰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공장 직판 SNS 앱, 그러니까 저가 상품 위주로 공장 직판 SNS 앱을 출범했는데, 요 앱의 이름이 찡시라고 하는데요. 이 앱도 텐센트 위챗 안에서 직접 다운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찡동 최대주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리고 618 쇼핑 그 이벤트, 그리고 위챗와의 시너지의 세 번째 호실적인 요인은 찡동이 2분기에 그 M&A를 좀 진행했고, 그리고 타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 통해서 이 실적 성장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이 협력한 기업 중에 고어메이라는 중국에서 대형 가전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고, 또 콰이쇼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 이 세 회사와 협력해서 밸류체인 측면에서 혁신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이 고어메이 리테일이라는 중국 대형 가전 프랜차이즈와는 300억 위안 규모의 공동구매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2003년에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했고, 찡동은 2004년에 시작했는데, 알리바바 찡동에 비해서 핀도도는 후발주자죠. 왜냐면 핀도도가 2015년 9월에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습니다. 핀도도의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쇼핑몰 총 거래액과 매출액 둘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적자 규모도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실망스러운 점은 이 쇼핑몰 거래액 증가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금액은 늘었지만 거래 금액의 증가율이 예전보다 좀 둔화했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ARPU,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핀도도의 1분기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843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는데, 2분기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858위안으로 1분기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분기 40%에서 2분기는 2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핀도더는 알리바바 그리고 찡동과 달리 주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 위주로 공동구매 컨셉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1인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된 거는 주로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내구재보다는 음식이나 이런 생필품이나 이런 가성비가 높은 필수 소비재 위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핀도더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액티브 유저들의 사용 빈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가 제품 위주로 고객들을 강력하게 유도했다는 점이 컸고요. 또 일부 브랜드의 공급이 좀 타이트해졌다는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도에서 올해 알리바바, 찡동, 핀도더 3사의 주가의 상승은 주로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로 집중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시대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 세계 회사의 실적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이미 격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점으로 봐서는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호불호가 점차 가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알리바바, 찡동, 핀도더 이 세계 회사의 3,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알리바바 2분기 실적 코멘트 관련 내용이고요. 중국 현지 코로나는 대체로 다 진정됐고 9월 초에는 전국 모든 학교가 오프라인 개학했고요. 8월부터는 중국 국내 관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전에 코로나 영향으로 형성된 쇼핑 습관, 즉 오프라인 채널보다는 온라인 채널로 더 집중되는 이런 쇼핑 습관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타 업종 대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리바바의 경우 11월 11일에 매년 쌍11절 있잖아요. 이날이 되면 또 매출이 단기 내 폭발적으로 급증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료는 엔트그룹인데요. 엔트그룹은 알리바바가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홍콩 거래소와 상해 거래소 과창판 동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 핀테크 1인자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홍콩 증시는 외국인 기관이든 개인이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지만 상해 거래소 과창판 종목의 경우에는 아직 중국 현지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이 엔트그룹에 대해 좀 제대로 마스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마윤의 엔트그룹 100분내 마스터하기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의 분량이 1시간 53분이에요. 좀 길긴 한데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인내심을 갖고 쭉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한국 분들에게 나도 마윤의 엔트그룹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구성상 순서는 마윤의 엔트그룹 100분내 마스터하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영상 이렇게 1, 2, 3 이렇게 순서로 보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마윤의 엔트그룹 100분내 마스터하기 영상은 엔트그룹의 대표 앱인 알리페이부터 시작해서 기업명, 기업 개요, 지분 구조, 성장 스토리,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확장의 풀 스토리, 사업 규모, 매출 구성의 변화, 실적, 그리고 산업 현황과 경쟁 구도까지 매우 자세하고 심도 있게 다뤘고요. 요 두 영상은 제가 중국 현지 상해에 사는 저희 대학 동창 2명이랑 토크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에 살다 보면 알리페이를 워낙 많이 사용해서 딱히 설명도 필요 없겠지만 너무 당연한 존재니까. 하지만 중국에 살지 않으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알리페이를 쓸 일도 거의 없고 알리페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현지 1대1 토크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요 첫 번째 영상은 상해에 사는 저희 중국인 동창과 알리페이 토크하는 건데, 이 친구가 중국인이긴 한데 과거에 한국 모 대기업의 한국 법인에 오래 다녀서 한국어로 토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대학 4년 동안 같이 룸메이트로 산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한국어를 모르니까 중국어로 토크를 하고 중국어 한국어 순차 통역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엔트 그룹에 대해서 한번 마스터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세 개를 한 3시간 정도 들이시면 많이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4일 오늘 아침에 나온 중국 현지 기사를 보면요, 엔트그룹은 현재 IPO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실제 상장일에 대한 각종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재료는 글로벌 면세 기업인 듀프리와의 협력인데요. 알리바바가 C2C 쇼핑몰인 타오바오, B2C 쇼핑몰인 티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뿐만 아니라盒马 先生과 같은 프리미엄 음식료 즉시 배송 사업도 하고요. 그 외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혁신 사업도 많이 하고, 또한 수많은 신흥 산업에 지분 투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리테일과 관련해서 새로 발표한 계획이 하나 있는데, 지난 10월 5일에 알리바바가 글로벌 최대 면세 기업인 듀프리랑 중국에서 현지 합작사를 설립해서 면세 관련 사업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과거 영상 중 중국 산업, 면세 산업, 듀프리, 알리바바 합작사 설립 코멘트, 요 15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 구성은 첫째는 듀프리 기업 소개, 둘째는 글로벌 및 중국 면세 산업 현황, 셋째는 듀프리와 알리바바가 이번 중국 현지 협력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넷째는 중국 면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 국제 여행, 지금은 중국 중면이라고 이미 사명이 변경됐죠.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번 협력에 대해서 코멘트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네, 끝으로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가 중국 기업이지만 미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미국 증시랑 홍콩 증시 특징은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혹시 미국 증시가 큰 변동이 갑자기 생길 경우 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참고로 홍콩 증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 기관이랑 외국 개인을 합친 비중이 전체 시총의 한 40%가 되고, 중국 증시, 상해거래소와 심장거래소를 합친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전체 시총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5% 안 되고요. 그중 유통주 시총 비중으로는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아직은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총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